고주파를 이용해서 갑상선 내부에 생긴 암이 아닌 형태의 양성 결절들을 열을 내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가 상용이 될 거다, 드론이 이제 일상화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로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가지고 의료 기술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잘라야 된다,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갑상선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과학 발전과 더불어 발전한 의학, 특히 갑상선 양성 결절, 그러니까 혹에 대해서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주파 열 치료다. 그러면 결국 고주파는 주파수가 높은 거지 않겠습니까? 열, 그럼 온도가 높게 하는 거고, 그걸로 어떻게 갑상선에 있는 혹을 치료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제 이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병원만의 이제 특징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는 많은 병원에서 하지만 그만큼 재발률도 많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이유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에는 가져보고, 혹시 갑상선 고주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꼭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좋네요. 일단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본인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주파를 이용해서 갑상선 내부에 생긴 이렇게 예쁘지 않거나 이제 암이 아닌 형태의 양성 결절들을 열을 내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태우면 없어지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 뒤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더 치료와 또 재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건강을 지키는데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이제 이게 고주파 열 치료를 지금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갑상선의 이제 최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간암, 이런 데는 벌써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전립선암,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을 하고, 폐암,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을 한 지는 이미 오래됐거든요.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유방암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갑상선 암에도 이미 적용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에 적용한 지가 사실 횟수는 굉장히 가늘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요 근래에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좀 폭발적으로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늘어나는 게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상선에 혹을 가진 분들이 이제 점차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열로 태우고 나면은 이게 혹을 탁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마른 절제술인데, 이 혹을 태워버려 가지고 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히 시간의 간격을 두고 줄어들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우리 몸에서 그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기면 저절로 흡수하게 하는 자가 포식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죽은 세포로 만들어야 자가 포식작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죽은 세포는 어떻게 되냐? 단백질을 변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도 이상이 되면 모든 단백질, 체내에 있는 모든 단백질 거의 다 변성이 되는데, 이건 거의 100도씨 가까이로 열을 확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변성이 되면서 세포가 이제 죽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럼 자가 포식을 하려면 그 포식을 할 수 있는 세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면역세포가 하는 일인데, 면역세포가 갈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좁고 이렇게 되면 그 혹이 빨리빨리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흔적이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문제인데, 결국은 갑상선 혈액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혹이라는 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그 세포가 혹세포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산소가 많이 전달이 안 되면 많이 부족하면 암세포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이 있는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계속 안 되도록 이제 내가 유지를 했다.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암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물론 그 혹 자체가 암이 된다기보다도 그 옆에 암 조직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혹이 많이 커지면 뜨문뜨문 암세포처럼 변성되는 세포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는 3cm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게 목을 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바늘을 탁 찔러서 흉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혹은 초음파로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위만 탁 태워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갑상선 결절을 치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생겼고 나는 혹이 있는 게 너무 겁이 나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고 뭐 좋다는 걸 다 했는데 효과가 없고 이런 분들은 갑상선 고주파 열 절제술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갑상선이 목에 있다 보니까 수술을 하거나 고주파 열 치료를 했을 때 목소리가 변성되는 또 기관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관지 손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는 또 경험이 조금 많은 분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그 갑상선 결절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수술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도 있는데 아주 막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막 억지로 뭐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걸 작은 걸 건드리는 게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주변에 마취도 해야지 되고 갑상선을 하려면 여러 번 또 찔러야지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렇게 자극을 줘서 갑상선을 망가뜨려 놓으면 예상치 못한 이상한 문제들 그러니까 뭐 혹이 뭐 더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암이 생긴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고주파를 아무리 이제 수술보다 간단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시술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절개는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고 흉터가 오래되고 또 이게 목에 영향들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를 이게 이제 권장을 해 드리긴 하는데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10,000원 내외로 뭐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뭐 주사를 한 대 맞아도 뭐 몇천 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수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용은 비싸지만 이게 비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 사회보험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비싸요. 비싼데 이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괜찮고 또 수술 후에 후유증 뭐 이게 흉터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주파 치료를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주파 열 치료는 갑상선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시고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생기지 안 생기지 점검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갑상선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양성결절 그냥 단순 혹인데요. 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치료법을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서울대에서 그 임상 연구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거의 이제 한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에 대해서 이 갑상선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란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술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 과도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갑상선 암도 그렇게 치료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암이 있는데 지켜보자. 뭐 대학병원에서 지켜보자고 하고 뭐 수술을 뭐 안 해주니까 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물론 양성 결절이지만
암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 뭐 전립선암, 뭐 폐암, 유방암, 뭐 일본에서는 갑상선 암까지도 이미 다 치료를 하고 있고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최신 기술들의 그런 방법들을 한번 자기한테 적용시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 뭐 갑상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다 상황이 틀리고 혹의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궁금하신 점들 이런 것들을 혹시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카페 아프지 마쇼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또 댓글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도 조금 최신 기법이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